걸어서 사랑 찾아 살아왔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우요. 또 만났어. 네, 여기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 아니 근데 여기 왜 오자고 그런 거야 이 공원에는? 여기 참 공원. 특별한 공원입니다. 무슨 특별한 공원? 박정희 장군의 기념 공원. 박정희 장군의? 뭐 장군이야 대통령이었지? 아니지. 그때 당시는? 그렇지. 박정희 장군의 공원, 기념공원을 만든 곳을 그렇지. 왔다. 여기서 전역을 하셨어. 전역을? 전역을 드신 게 아니라? 아니지. 제대를 하셨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공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어디 앉아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이거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장군 시절에 그렇죠. 전역했던 곳이에요. 전역했던 곳. 그러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이 장병들이 장병들이 박정희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저쪽에 보이는 거 저기 저게 부대지요. 부대. 저 군부대. 지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시던 군부대. 옛날. 그러면 저쪽에는 뭐예요? 저쪽에는 이제 그 동상. 이렇게 무슨 동상? 박정희 장군의 동상. 그래 그때 당시 장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군대 모자를 쓰고 딱. 그럼 뭐 군인이 군대 모자 쓰지? 그럼 무슨 작업 모습?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군인 제대한 데다. 제대한 데. 그래서 그럼 한번 지금 봅시다. 그러면 또 이건 동상이네요. 동상이고 거기 또 뭐 글씨가 쭉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것은 뭐라고 썼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쓴 글씨를 석각으로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친필이네. 그렇죠. 친필이죠.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남기셨네. 이런 말. 어록이 많죠. 어록. 좋은 말씀들. 그걸 어록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가 공원이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또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많은 업적을 남기신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으로 갑시다. 그렇죠. 그럼 거기 가야죠. 거기 가 구경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갑시다. 갑시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기념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정문인데. 정문이죠. 야,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한 거를. 그렇죠. 업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우선 여기 기념관에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사장님, 기념관의 그렇죠. 이사장님이. 좌승희 이사장님이라고. 그분을 내가 지금 알지요. 또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만 하면 다 안다 그래요. 그분 참 훌륭한 그래요? 분이지. 그러면 만나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알았죠? 들어갑시다. 가십시다. 이 자리에는 좌승의 이사장님께서 모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데 과가 있고 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가 없으면 공이 없는 거예요. 과가 있기 때문에 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 그런 경험과 또 실패 혹은 실수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그 사사로운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백성의 배고픈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 60년이 가까이 걸렸지만 이제 1인당 소득 3만 불이 돼가지고 선진국으로 간 예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니 미국이니 뭐 선진국들 떠들지만 그 나라들은 다 역사가 있고 한 영국만 해도 400~500년 동안의 오랜 그 담금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을 하고 뭐 미국도 이제 영국한테 배워서 겨우 한 200년 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고 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에서 출발해서 2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20년 만에 우리는 서구가 뭐 길게 얘기하면 1000년 동안 했던 일을 20년 동안에 다 해서 산업혁명을 완수를 하고 선진국이 되는 기초를 다 닦았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인류 경제발전사에서 이런 사례도 없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의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 일부러 그 대통령님의 업적을 그냥 깎아내리고 폄하하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상을 잘 모르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또 대통령님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 업적은 물론이고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들인 공과 그 고민과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16 혁명이 아니다 그러는데 혁명이면 어떻고 쿠데타면 어떻습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20년 가까이를 노심초사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노력하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제개발 노력을 했고 뭐 국가 건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놀라운 것은 국내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 박정희 하는 식으로 해서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라고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시대가 이상하게 돼서 자꾸 이제 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환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환경을 다 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놓고 어쩌면 불가피하게 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살자 반대하지만 또 고속도로도 그렇죠. 고속도로 그렇죠. 뭐 포항제철 그렇죠. 산업화 그렇죠. 뭐 중화공업 그렇죠. 모든 걸 하는데 세계적인 석학 경제학자들도 와서 뭐 안 되는 일이라고 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를 놓고 판단하고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그때 그 소위 과라고 하는 걸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님, 뭐 다른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가 있고 공이 있고 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룬 성과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사례를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잘 알려주시면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 공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검 전략 하시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운동에 그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아까 그 이사장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아니 무슨 아나운서 같아. 이거 별 말씀. 아니 그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 저기 그 여기를 그 소개하는 또 안내원님 큐레이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 얘기
간단하게 한마디 듣고 네,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 네, 것도 네. 좋죠. 아, 그럼요. 안내하실 겁니다. 저분이 지금 예. 예,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보시게 되면은 뒤편에 세계 전도가 그려져 있고요. 좌우층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그리고 유경서 여사님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국민교육 헌장과 금강산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무실의 뒷배경은 봉황의 무궁화 문양이 걸려져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임하실 그 당시에 청와대 집무실은 세계 전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면서 이 세계 전도를 뒷배경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1979년 10월 26일 마지막 넘기지 못한 게 인력이 되겠고 멈춰준 시계는 돌아가신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재에는 4천여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일부만 전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책은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든가 많은 자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께서는 도서실을 이용하셔서 더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근데 내가 네. 그 대통령의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무실이 있고 네. 그 창밖을 이렇게 뒷짐을 짓고 이렇게 내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 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창밖을 보시면.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심초사. 지금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가? 나라가 잘 되나? 예. 늘 그런 생각만 그렇죠. 하신 거지. 야, 진짜 뭐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감명을 받았는데 저기 오다가 보니까 그 우리 이제 저 뭐 다 뭐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본 거지만은 그 저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때문에 잘 돼가지고 뭐 전 세계가 와서 보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배우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옛날만 아니고 지금. 네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립, 근면, 이걸 가지고 새마을 정신을 만드셨는데 그 새마을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근 목표하던 국민이 옛날에 보릿고개 아시잖아. 그럼 보릿고개 알죠. 이것을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그 통일비를 만들어 가지고 통일비요? 그래 통일비 알죠. 그것 때문에 쌀이 많이 나왔잖아. 그렇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 뭐 다 배운 거고 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 자급자족한 뒤에 새마을 정신이 있었지요. 자급자족을 했다.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생기는, 그렇죠. 잘 살게 되는 초석을 쌓게 됐다. 당연하죠. 근데 저기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기아가 뭐 세계에서 인기지 않습니까? 그 포항제철 때문에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포항제철을 만들었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아니 포항제철에서는 조선소 만들어 배 만드는 그것뿐이 아니라 새를 갖다가 만들어서 자동차 뭐 조선소 이런 것을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에요. 이 동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아도 그렇죠. 나는 이 창포 선생한테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 다 자기 분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역사 선생이었어? 우리가 뭐 하대 가면 팔방 미인 아니요? 아니 뭐 미인은 둘째치고 아니 그 역사 선생이었어요? 아니 역사 선생은 아니더라도 국민이면은 그러한 위대한 역사는 다 후손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봐서 역사를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박정희 대통령 글 잘 쓰시죠. 물론 나도 뭐 젊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안 뵀나 다 알지. 아니 근데 글도 잘 쓰시고. 어떻게 온 것도 아는데 그때는 좀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한국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독재가 좀 섞였다. 뭐 이런 그래야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그때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요. 지금 그랬다가는 안 되죠. 지금도 한국적인 민주주의가 돼야만이 된다는 걸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만들고 근데 옛날엔 깡통찌 그랬대. 우리는요. 욕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시발 택시라는 게 있었어. 최초에 나온 거 아니야 그거야? 아니 그리고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타고 다닐 때 하이야라고 그랬어. 하이야 택시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들어온 거야. 그다음에 시발 이거 뭐 나오고 뭐 시보레 뭐 시발 무슨 포 뭐 저기 무슨 퍼브리카 아이 뭐 하여튼 뭐 복잡해. 난 뭐 지나간 거니까 잘 모르겠어. 아유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가 지금 막 쭉 달리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걸 만드냐고 난리들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가 없는데 고속도로 왜 하느냐? 그 우마차가 고속도로로 달리느냐 막 그랬다고 그렇지. 그때. 그러나, 뭐 리아카 끌고 무슨 리어카라 그랬잖아요. 이제 손으로 끌고 그렇죠. 손수레 네. 뭐 그거 끌고 고속도로로 갈 근데 거냐. 박정희 대통령은 네.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견지명. 네. 10년, 2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였었다. 예, 그거 틀렸다.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대계. 아니 근데 100년은 앞으로 우선 보신 것 5개년 계획 또 10년 계획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야. 꽉 앉으려고 내가 얘기하면 거기다 뭐 조금 더 보태. 근데 지금에 와보면 100년 대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지. 오케이. 아 그래서 근데 그 고속도로 할 때 이제 주변에 관료라든가 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왜 만드냐 그러고 근데 앞을 못 봐서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참 잘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뭐 그것뿐만입니까? 또 많은 게 뭐 많잖아요. 원래 이 정치를 잘 하려면 치산치수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치산치수? 네. 칫솔 물을 잘 다스리고. 아 치수? 네. 아 난 칫솔이라 그러는데. 또 산을 잘 다스리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야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말 못했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어. 치수를 했단 말이야. 치수. 그런데 물을 다스렸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말이야. 뗄감이 없어서 나무에 그 뭐 시골에 고주베이를 아유 타려다가 신목일날 그거 우리 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치사를 잘해서 지금 금수강산이 됐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이런 때 왜 업적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그 저기 그 진흙산이고 황토요. 맨둥산이야. 거기서 뭐 흙놀이 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가면 뭐 밤따지 감따지 뭐 그냥 산에 그냥 울창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몰라. 누가 했는지도 몰라. 누가 했는지를.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걸 우리가 후손들한테 잘 가리키고 이 업적을 어느 대통령도 공과는 있지만 공이 많으신 분이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근데 독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독재했어요. 그때 좀 그런 우리도 아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아주 나쁜 독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독재가 좀 안 들어가면은 정착하기가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북한보다 못 살아 우리가. 못 살았어. 네? 못 살았어. 그런데 지금을 보세요. 못 살았어. 그건 진짜. 얼마나 몇 배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살지. 근데 그런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오해도 있고 또는 무리수도 돋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과는 다 있다. 그러나 그렇군요. 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야. 이거 좀 한번 보세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지만은 이 전부 다 이게 다 그 역사에 남는 그런 기록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양주를 좋아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양주 잡숫고 막 그랬. 야중에 이제 궁정동에서 이제 일이 때문에 양주인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분은 원래 구미 농촌 출신이에요. 막걸리. 그리고 또 그 초등학교, 소학교 선생도 하시고 그래서 그 톡톡한 막걸리를 선호하셨죠. 그래서 농부들하고 같이 모를 심으시면서 그 논두랑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걸리 막걸리 딱 드시면서 이 농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게 이것이 서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 군대에서도 부하를 사랑하던 장군이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나라를 바로잡고 싶어서 본인은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나 또 뭐 한쪽 역사의 뒤편에서는 뭐 구테타를 일으킨 독재자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서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도 그런 부분도 참 많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유경수 부인 되시는 유경수 여사, 그러니까 영부인 유경수 영부인께서 총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974년도 그래, 맞아, 그래. 8월 15일 날 경축일 날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기념을 하는데 영부인 노시고 박 대통령이 지금 축사를 하시는 중이야. 그래요. 근데 야, 그 어떻게 일본의 그 제1교포가 문생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이야. 그 권총을 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경호들도 이 문제가 많은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왜 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빨갱이지. 간첩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유경수 여사가 총을 몇 방을 맞이고 쓰러지셨는데 박 대통령이 그래 거기서 딱 또 연설을 끝까지 하셨어.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거기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축사를 하신 분이야. 백성을 향한 소리는 끝까지 했다. 그런데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영구차 행렬이라든가 백성들이 그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불고 난리. 저기 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이 뒤에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지. 굉장히.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그 후 5년 후에 5년? 네. 5년. 1979년도 10월 16일 날. 그래 11.6이라고 그러잖아요. 11.6. 네? 11.6. 그래서 아산 거기에 이제 그 제방 쌓고 거기에서 기념 이 테이프 끊으시고 오셔서 저녁 만찬 중에 그렇지, 그런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영화가 영화 그 보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린 거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걸 해야 되는데 영화는 지금 약간 좀 가미가 되죠. 감정도 들어가고 조금 왜곡도 될 수 있고 또 뭐 또 재미있는 재미있게 하는 거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요. 국장을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뭐 통곡으로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 나라 전체가 이랬다는 그것을 알면은 아는 거야. 그때 당시 그때 민심을 백성들이 그냥 그 슬퍼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 독재를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좀 기분이 안 좋았지. 그러나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더 사모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다 그래도 정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업적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좋으시다는 거 하나 얘기해봐. 그 양반은 이 군인 정신도 특출하지만 또 대통령이 되셔는 그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 그건 나도 그 양반이 느꼈어요. 글도 잘 쓰십니다. 글씨를? 그럼 그래서 지금 글씨를 붓글씨를 맞아 붓글씨 잘 쓰셨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그 양반이 글 쓴 세 작품을 비석에다가 새겨놨어. 비석에 새겨서? 요즘 공무원들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글을 알아야 돼. 관청민자 아니라 관이 말거야. 백성이 편안하다 이 말이야. 아니 무슨 소리인지 맨 처음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예견은 힘주어서 예견하는 걸로 봐선 이 나라의 관리자들이 잘해야 된다. 공무원이 청백해야 된다. 청량결백해야 된다. 그래서 관청민자 안. 참. 정치하는 사람이나 관청이나 지도자들이 청렴결백하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때요? 그 말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뭡니까? 지금 이 짜릿짜릿한 게 감동이 오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허재면 뭐 밤새도록 해도 이거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진짜 그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뭐 한 번 가서 이렇게 참배 한 번 하는 거는 그 좋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국군묘지에 있었어요.
국군묘지? 네, 동작동에 있는 게. 그런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어졌어 국군묘지가. 성역화를 해서 국립묘지로다가 국립묘지로 바꿨다. 네. 바꿨다. 야. 그래서 거기에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국립묘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본인도 거기 계시다. 그럼 한번 가볼까? 갑시다. 갑시다. 네. 가는 거 이제. 갑시다.